자, 응급실 뺑뺑이 상황. 강원대학교 지금 병원인데 미운영 18시부터 이 길 9시까지는 미운영이랍니다.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으면 아픈 환자는 어디로 갑니까? 죽어야 합니까? 지금 전국에서 응급실에 가보지도 못하고 구급차에서 사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말로 큰일입니다. 이제 밤에 응급실에 왔다가 응급실이 문이 닫혔어요. 다리가 좀 안 좋아서 왔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데 주변에 인성병원이나 한림대병원으로 가야 된답니다. 이동을 해서. 자, 저녁 식사를 하다가 생선가시가 걸렸어요. 지금 응급실에 이비인후과가 없어서 의사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답니다. 배후 진료가 안 되는 거예요. 응급실 의사만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배후 다른 과까지 연계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야간 응급 환자 밤새 병원 찾아 헤매고 있다. 안 되는 겁니다. 혈뇨가 납니다. 오줌에서 피가 나온다는데 이런 것도 진료가 안 돼서 서울이나 경기도로 이송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원활하지 않은 거예요. 주 6일만 엽니다. 응급실이 주 6일만 열고 밤에 쉬면 그게 응급실입니까? 급할 때 가는 게 응급실인데 수도권도 응급실 축소를 하고 있다. 정말로 걱정입니다. 여기는 이제 아주대학교, 수원에 있는 아주대학교 병원인데요. 권역응급의료센터죠. 여기도 수원에서 제일 큰 병원입니다. 수요일날은 안 됩니다. 수요일날은 소아응급실이 안 돼요. 15세 미만 안 되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CPR 환자, 심폐소생술 정도의 심정지 환자만 받는다고 합니다. 목요일날 안 되는 게 있어요. 성인 응급실이 안 되는 거예요. 자, 토요일은 아예 안 됩니다. 수요일, 토요일은 아예 받지를 않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보니까. 진짜 큰일이죠. 이거 아프면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 절대 아프지 마세요, 이제. 추석 명절도 다가오는데 교통사고도 많을 거고, 여러 사건, 사고들이 많을 건데, 식중독 등 큰일입니다. 위험한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안 아파야 돼요. 아프면 죽어야 됩니다. 지금 큰일입니다. 자, 이형민 대한응급의사회 회장 365일 24시간 팀을 나눠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한 명, 두 명의 결손이다 하더라도 남은 사람들이 그것을 백업해서 커버할 수가 없다. 도저히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추석 연휴 운영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여의도 성모병원은 응급의료센터가 운영을 중단하게 되면 사망자가 생기는 거예요. 사망자가. 그래서 안 되니까 군의관을 배치하겠다. 아주대병원에 3명, 이대목동병원 3명 등 중북대병원 2명, 세종 충남대병원 2명, 강원대병원. 지금 응급실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이런 병원들에 군의관을 배치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15명을 배치하겠다는 건데, 자, 그것도 지금 여의치가 않을 거예요. 거기 빼내게 되면 거기 군의관이나 공보관들은 누가 일을 합니까? 해당 지역에. 군의관들, 공보관들이나 주로 이제 지방의 보건소들의 군의관들이 배치가 돼 있는데 공보관이나 이런데 의료 취약계층들이거든요. 지역들인데. 빼내게 되면 거기에 또 의료 공백이 생겨요. 군대 환자들 생기면은 그 군인들은 어떡합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응급의료센터 근무의사 2,364명이에요. 지금은 73%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약 30% 정도가 참 도망갔어요. 전공의들이. 1,734명. 전공의들이 이탈하니까 전문의들도 같이 힘들어서 같이 그만두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군의관마저 사라진다. 현역병 입대가 6배나 늘었다는 얘기. 보세요. 지금 제대로 안 되니까 그냥 학생들이 휴학하고 전에는 학교를 다 마치고 군의관으로 입대했는데 그게 지금 현역병원으로 그냥 간답니다. 군의관으로 가는 게 아니고 현역병원으로 그냥 간대요. 보니까. 작년에는 6명이었던 57명, 전북대, 전남대 4명이 46명, 경북대 8명이었던 게 42명. 이게 큰일입니다. 그럼 군의관도 이제 부족한 거예요. 사립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대가 2명이었다가 12명으로 그냥 현역병으로 입대해 간답니다. 군의관이 아니고 건국대 1명이 했던 게 8명, 3명이 8명. 그래서 군입대를 다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군의관도 없어지는 거죠. 군의관의 복무 기간은 38개월인데 그냥 일반 현역병은 18개월. 2배입니다. 2배 이상이에요. 36이니까. 2배가 넘습니다. 게다가 월급은 똑같아. 군의관 하면은 장교도 입대하거든요. 장교도 입대하는데. 일반 현역병으로 가면 현역병, 일반 일병, 2병, 병장으로 제대하죠. 월급이 더 많아, 육군이. 205만 원을 줍니다. 이게 병장 기준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누가 군의관 가겠냐고. 복무 기간도 2배나 길고 월급도 일반 사병이 더 많습니다. 대우를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가겠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군의관도 점차 사라지는 거예요. 큰일입니다. 군의관을 투입해서 비상의료 체계를 어떻게 유지를 해보겠다는 정부의 계획도 이것도 단기적으로는 약간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이 배후 진료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협업 진료가 의사들은 과별로 협업 진료가 돼야 되는데 이제 유기적 협업 진료가 쉽지 않겠죠. 병원마다 특색이 있는데 이게 안 됩니다. 결국에는 28개월 여아가 사망했어요. 열경련으로. 응급실 뺑뺑이 돌다가 사망했다고요. 결국 의식불명으로 사망했다. 전국 응급실이 응급이다. 암 환자 발길 털리고 2세 고열 환자는 의식불명, 2세 열경련 환자 응급실 못 찾고 의식불명. 병원 정기 방문하던 암 당뇨 환자도 발길을 돌려 정부 우려할 상황 아니야. 군의관 배치할 것 의료계에 도움될지 의문이다. 내년부터는 대책 없어. 진짜 큰일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아무 문제가 없고 잘 가동되고 정상이랍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죽어야 정신을 차릴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정권 의료 붕괴로 망할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국민의 희생으로 응급의료 환자들이 죽어가면서 윤석열 정권도 같이 무너질 것 같아요. 국민의 피를 먹고 생명을 먹고 윤석열 정권이 결국에는 무너질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는 것은 문을 닫는 것은 환영인데 국민들이 죽어서 이 생명을 끊음으로써 강제로 끊음으로써 이 윤석열 정권을 문을 닫게 한다는 것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응급실 찾아달라. 119 센터에 구급대 요청 2배 넘어섰다. 전공의 집단 사직 후 의료 공백 장기화 우려, 추석 연휴 응급실 뺑뺑이 사태 우려. 119 신고 평소보다 10,000건이나 많답니다. 정말로 큰일이죠. 자, 119 구급 상황관리센터 월별 일평균 이송병원 선정 건수를 보세요. 얼마나 지금 응급실이 비정상인지 알 수가 있어요. 2023년도에 대비 2024년도인데요. 8월 25일자 보게 되면 107명이었던 게 8월 달에 224명입니다. 이송을 자꾸 이송한다는 거예요. 응급실이 없으니까 의사들이 없으니까 자꾸 이송을 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사망자가 생기는 거죠. 응급실은 급한데 1분 1초 10초가 급한데 사망자가 생기는 거죠. 이송하다가. 통계를 보게 되면 519명이었던 게 1197명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2배 이상입니다. 2배보다 훨씬 높아요. 보니까 120% 정도 되네요. 2023년도 대비 2024년도 8월 25일까지 이송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응급실이 응급 상황이다. 지금 현 대장암 응급 환자마저도 발길을 돌리고 있다. 이거 어찌 감당할지 모르겠어요. 국민의 생명을 이렇게 경시하고 죽이는 응급의료 체계를 망가뜨린 윤석열을 반드시 끌어내려야 합니다. 이거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진짜 열받습니다. 자, 강원대병원 1일부터 응급실 석인 야간 진료 운영 무기한 중단, 암 환자의 장거리 내원 환자들 운영 종료 통보에 허탈감, 암 환자조차도 지금 제대로 진료를 못하고 있어요. 건국대 충주병원, 세종 충남대병원 응급실 운영 일부 중단, 의사단체 추석 기점으로 응급실 문단 닫는 대학병원 늘 것이다. 정부는 의료 붕괴 우려할 상황 아니야. 군의관 등 대거 투입 대응. 지금이 비상인 계엄입니까? 의사들한테 국민들이 진료받는 게 정상 상황이에요 지금? 완전 미친 겁니다, 이건. 자, 구급대원 BC 증언인데, 응급실에서는 응급처치만 하고 입원을 시키든 수술을 하든 아니면 다른 큰 병원으로 전원시키든 해야 하는데, 지금은 아예 환자를 받지 않겠다고 한다며 정부는 이런 병원을 제재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아예 응급 환자가 오면 응급처치라도 하고 딴 병원을 보내야 되는데, 아예 병원 안에 발길조차 들이지 못하게 딱 막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오픈 얘기는 뭐냐면은 구급대원들이 오면 안 받는데요. 미리 협의가 돼야 그 소방대원을 통해서 구급차를 타고 오는 것은 미리 협의가 된 것만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구급차에서 내려서 환자가 집안로 부축을 받아서 걸어 들어간답니다. 그러면은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그 생명을 다투는 환자가 억지로 내려서 걸어서 들어간답니다. 정말로 큰일이에요 지금. 자, 실감나는 위태로운 현장 한번 보세요.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2-3시간 장거리 이송도 잦다. 9일 밤 11시에 공주 정안휴게소에서 발생한 응급 환자는 고압산소 치료가 가능한 지역 의료기관에 접수가 안 돼서 인근 병원에서 기관 내 삽입 인튜베이션을 한 뒤에 차로 2시간 30분 거리 인천 인하대병원까지 이송됐다. A씨는 응급실 운영에 큰 차질이 있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서 위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다며 병원에서 안 받으면 진짜 다
답이 없다고 우려했다. 소방관들의 증언이죠. 지금 큰일입니다. 기관지에 삽관까지 하고 인천 인하대병원까지 갔답니다. 이게 위급 상황이에요. 진짜로. 사람을 죽이는 거라니까요. 정부가. 말짱한 병원을 아작을 내가지고 아예 사람을 다 죽이고 있습니다. 자, 전국 의료 상황 한번 볼게요. 그나마 응급실을 지켜온 의사들도 이제 녹초가 됐다. 14일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가 13,531명 가운데 1,216명 9%만 출근 중이다. 91%가 관뒀대요. 13,500명 중에 1,200명만이 정상 근무를 합니다. 9%만 출근 중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9월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지원서 접수가 16일 마감됐지만은 지원자가 한 명도 없답니다. 전공의 일부가 내년 3월 상반기 수련 때 돌아온다고 해도 응급실은 6개월 더 견뎌야 하는데 정부는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을 투입한다고는 하지만 응급실 근무 경험이 있는 직원은 드물다. 진짜 큰일이죠, 이거. 자, 긴박한 상황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비정상적인 응급실 상황에 가장 혼란스러운 건 환자다. 기침과 구토를 하고 열이 40도까지 오른 장모 씨의 초등학교 2학년 딸은 동네 수학과에서 폐렴 의심 진단을 받고 큰 병원에 가라는 권고를 받았다. 이런 게 진짜 응급 환자죠. 장 씨는 딸을 급히 폐렴은 금방 사망할 수 있어요. 하루 이틀 만에.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데려갔지만 수학과 의사도 응급실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했다. 지금 아프면 죽어요. 119와 서울시 민원 콜센터에 전화했더니 해당 대학병원을 다시 안내하는 상황에 장 씨는 어이가 없었다. 장 씨 아이는 집 근처 2차 병원에서도 수학과 의사 부재를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했고 응급의학과 의사가 있는 다른 2차 병원에 운 좋게 입원한 뒤 6일 만에 퇴원했다. 장 씨는 요즘 폐렴이 유행인데 아이가 병원을 오가며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니 화가 치밀었다고 한다. 진짜로 큰일입니다. 응급실 상황은 지방의 수도권보다 더 심각한데 충북대병원은 최근 응급의학과 전문의 결혼을 매울 군의관조차도 없어서 응급실을 24시간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 처했다. 응급실 전담이 10명 중 2명이 병가 휴직했는데 백업할 의사가 없다. 속초의료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5명 중에 2명이 퇴사하면서 일시적으로 운영이 중단됐고 충남대 병원도 전문의 14명 중 3명이 사직해 목요일엔 축소 운영이 되고 있다.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지난달 응급의학과 전문의 8명 중 4명이 사직하면서 하루 동안 응급실 문을 닫았다. 이 병원은 전국 최초로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의 문을 열었지만 마지막 남은 수학과 전문의가 5월에 병원을 떠나면서 16세 미만 중증 질환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 큰일입니다. 지금 이렇게 아우성치는데 윤석열은 한가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마찬가지 똑같은 한가한 소리 하고 있어요. 아무 정상 가동 중이랍니다. 아무 문제 없답니다. 군의관 투입하면 문제 없답니다. 진짜 미친 것들이에요. 이것들 다 기소해야 됩니다. 국민을 죽인 죄로 의료 체계를 붕괴시켜서 국민을 죽인 죄로 다 기소를 해야 됩니다. 무슨 죄로 기소를 해야 됩니까 이걸? 사람을 죽인 거 아닙니까 이거? 의료 체계를 붕괴시켜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국민들 앞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죽어나야 정신을 차릴까요? 국민 여러분 제발 아프지 마세요. 아프면 지금 죽을 수도 있어요. 사망자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론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70대 이상 지지층에서 윤석열 지지도가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어요. 70대 이상층은 병원에 가야 되는 응급 환자들이 많잖아요. 항상 병원에 다니면서 약을 타먹는 고혈압 약이든 고지혈증 약이든 당뇨 약이든 계속 타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것조차도 지금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이 노인분들께서 윤석열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고 봅니다. 결국에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피를 먹고 응급 환자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서서히 무너지고 있어요. 그 상황이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국민이 죽어야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계속 이런 상황이 6개월 동안 계속 될 겁니다. 앞으로 결국에 윤석열은 탄핵되고 끌려 내려오게 될 겁니다. 결국 무너지게 될 거예요. 천공이 고집을 했는지 2,000명의 증원 수자를 갑자기 들고 나와서 그것을 결코 꺾지 않습니다. 꺾지 않고 국민이 죽어나가야 끝을 볼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